학교 측의 부당한 처사를 두고 한인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롱아일랜드 한인 고교생을 위해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전면에 나서고 해당 학교장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1차만 맞고 2차는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미국민은 올 여름부터 유럽연합 입국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코로나19 최다 확진국인 인도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원료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생산량을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백신 관련 기술을 넘기는 꼴이 될 거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2,065명, 사망자는 282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4,064명, 사망자는 52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1,694명, 사망자는 13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167명, 사망자는 19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학교 측의 부당한 처사로 한인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롱아일랜드 한인 고교생을 위해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나소 카운티 교육국과 지역 정치인들에게 부당한 사실을 알리고 해당 학교장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지난 토요일 플러싱 머레일역 앞에서 뉴욕 한인회와 퀸즈 한인회, 민권센터와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 그리고 뉴욕주 하원의원 론킴 의원과 함께 시위를 개최하고 한인 학생에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라! 사건은 지난 2일 피해자 송군의 아버지가 한인 미디어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위틀리 스쿨에 재학 중인 한인 고교생 브라이언 송군이 지난 2월 초 같은 학교 백인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폭행 장면은 다른 학생에 의해 촬영돼 공유됐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이 자살 시도 전력이 있다며 오히려 송군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부모협회는 이 같은 부당한 처사를 알리는 편지를 카운티 교육국과 지역 정치인들에게 보냈다며 한인 학생을 차별하는 학교장의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도 교장을 사임하게 할 것을 나사 카운티 슈퍼인텐드 캐티 번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라티시아 제임스 검찰총장한테도 보냈고 우리 랑겔 의원한테는 의뢰 보냈고 그다음에 스타비스키 그리고 교육위원장 뉴욕주 교육 다 보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도 자리를 함께하고 학부모협회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누구나 다치면은 우리는 한 목소리로 조용히 안 있고 우리 펄시백을 해야지만은 이런 같은 크라임이 멈추고 우리 동양인들을 무시 안 합니다. 오히려 그 폭행을 당한 학생이 잘못을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권은, 우리의 권리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니는 학생부터 보호를 해야 됩니다. 피해 학생 송군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송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이 수차례 항의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며 또 다른 한인 2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과를 받을 때까지 싸우겠다며 한인 사회에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을 1차만 맞고 2차는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5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미국인 중 8%, 500만 명은 2차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백신들은 2차 접종까지 마쳐야 더 높은 예방률을 보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7일까지 모더나 백신, 같은 달 14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한 사람들 중 500만 명은 이달 9일까지 2차 접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거나 1차 접종만으로 충분하다고 자신하는 경우도 있고 공급 문제로 같은 백신을 맞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임상시험 결과 등을 보면 1차 접종만 한 경우 부분적으로 예방 효과가 있지만 그 효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변이 바이러스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많은 주정부들이 2차 접종을 유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2차 접종 시기를 놓친 사람들을 위한 백신 수천 회분을 따로 할당했고 아칸스와 일리노이는 2차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팀을 꾸렸습니다. 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 인구의 42%인 1억 3,800만 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인구의 28%, 9,300만 명은 완전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난 23일 CDC와 FDA가 존슨앤존슨 백신에 대한 사용 중지를 해제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전역 백신센터에서도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이 재개됐습니다. 지난 23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청이 존슨앤존슨 백신에 대한 사용 중지를 해제했습니다. 앞서 CDC 백신 접종 자문위원회는 18세 이상 성인에게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는 종전의 권고안을 유지하되 백신의 라벨에 50세 미만 여성은 희귀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알리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24일 뉴욕시, 뉴욕주와 뉴저지 보건국도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맨하튼 제비츠 센터 등 뉴욕, 뉴저지 전역의 백신센터와 이동식 백신 접종 버스에서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이 재개됐고 그간 중단됐던 뉴욕시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방문 접종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재개로 뉴욕, 뉴저지 백신 수급과 접종이 더욱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퀸즈는 뉴욕에서 첫 100만 명 백신 접종 카운티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3일 다나반 리차드 퀸즈 보로장은 시 보건국 통계를 인용해 이런 사실을 발표하고 1년 전 최악의 팬데믹 진원지에서 큰 변화를 이뤄냈다고 전했습니다. 25일 뉴욕주의 코로나19 감염률은 1.88%로 전날 1.79%에 이어 이틀 연속 1%대를 기록해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슨앤존슨 백신의 혈전 유발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프랜시스 콜린스 국립보건원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정말 드문 일이라며 감염 방지 효과를 생각했을 때 이익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원장은 어제 CNN에 출연해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기구인 예방접종 자문위원회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접종된 얀센 백신 800만 도스 중 13건의 드문 혈전 증상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내놨다면서 65세 이하 여성은 얀센 백신을 접종하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모든 사람이 접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드문 부작용 가능성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당국은 얀센 백신 접종자 일부의 드문 혈전 증세로 지난 13일 접종을 일시 중단했다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열흘 만인 지난 23일 사용 중지를 해제했습니다. 대신 18세 이상 성인에게 얀센 백신을 권고한다는 종전 권고안을 유지하되 백신 라벨에 50세 미만 여성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진에게 얀센 백신 접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혈전을 어떻게 치료할지를 설명하는 교육도 하기로 했습니다. 콜린스 원장은 위험의 본질을 고려할 때 혈전 증상은 정말 드문 일이라며 사람들이 감염돼 사망하는 것을 막는 이익을 봤을 때 비교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미국민은 올 여름부터 유럽연합 입국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국 허용 시기나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르즐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어제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한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완전 접종한 미국 관광객들은 올여름 EU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유럽의약품청이 승인한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EU로의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명한 것은 27개 EU 회원국은 EMA 승인을 받은 백신을 접종한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국 허용 시기와 세부 사항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재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달렸다면서도 미국의 상황은 EU와 마찬가지로 개선되고 있다며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한 미국의 궤도가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이런 언급이 백신 증명서를 토대로 현재의 여행 제한 조치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최고위급 관계자의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EU 개별 회원국이 이를 유보하거나 검역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도의 누적 확진자는 1,730만 명에 달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최다 확진국인데 백신 등 의료 물품의 부족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를 상대로 백신 원료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아짓 두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통화 내용을 전하며 백신 원료 등 지원 소식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팬데믹 초기 우리 병원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인도가 우리에게 지원 물품을 보냈던 것처럼 미국도 필요한 시기에 인도를 돕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용한 자원과 물품을 배치하는 중이라며 인도의 코비실드 백신 생산에 긴급히 필요한 특정 원재료 자원을 식별해 왔다고 했습니다. 코비실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인도 생산분 백신입니다. 현재 백신 생산을 도울 경우 현재 인도 내 코로나19 확산 급증 국면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분석입니다. 백악관은 또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인도의 최전선 의료 노동자 보호를 위해 치료제와 물품, 신속 진단키트와 인공호흡장치, 개인 보호구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인도 현지에서 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산소 농축기와 관련해 물품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미 국제개발처의 전문가 자문그룹을 현지에 보내 미 대사관 및 인도 보건당국, 인도 전염병 당국과 협력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트위터를 통해 향후 며칠 동안 두발 보좌관과 긴밀히 연락하기로 했다며 인도 국민과 연대하며 더 많은 물품과 자원을 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백신의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생산량을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제약사들은 특허권을 풀면 중국과 러시아에 백신 관련 기술을 넘기는 꼴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과 노바백스 등 제약사들이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 및 백악관 관료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백신 특허권을 포기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mRNA 기술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고 제안한 바 있고 이 제안은 세계 60여 개국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임 행정부는 백신 개발 및 제조국인 영국과 유럽연합, 스위스와 함께 이 제안에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상황이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정부와 정치 지도자, 국제기구뿐 아니라 산업계도 위기의 시대에 큰 용기와 희생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에 편승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런 타이 대표의 연설이 미국 제약사와 무역대표부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고 한 백신 제조업체는 백악관 측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제약사들은 mRNA 기술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이 사용한 mRNA 기술은 새로운 유형의 백신인데다 희귀 혈전증 부작용으로부터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 mRNA 기반의 백신을 개발해내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9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는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0%대의 국정 지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하면 약 10%가량 높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가 어제 발표한 합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취임 100일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52% 수준입니다. 강력한 지지가 34%, 다소 지지가 18%고 지지 반대 여론은 42%, 이 가운데 강력 반대가 35% 수준입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취임 100일 무렵 같은 조사에서 얻은 국정 수행 지지도가 42%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 69%, 조지 W. 부시 63%, 빌 클린턴 59% 등과 비교하면 지지세가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CBS가 여론조사기관 유고부와 진행해 발표한 조사에서는 58%, NBC 여론조사에선 53%로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단 높았지만 오바마, 부시 전 대통령 등과 비교하면 낮습니다.
한편 전임 행정부가 많은 비판을 받았던 코로나19 대응 분야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체로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ABC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4%는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NBC 조사에서도 69%, CBS 조사에선 65%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반면 이민 문제는 대체로 박한 평가를 받아 워싱턴 포스트, ABC 여론조사 응답자 53%가 미 멕시코 국경 이민 문제에 관해 행정부의 대응을 부정평가했습니다. NBC 조사에서도 59%, CBS 조사에선 57%가 역시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을 포함한 상원 의원 17명이 메디케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마련할 초대형 지출 예산안에 의료보험 확대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등 상원 의원 17명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1조 달러 규모의 보육, 교육 관련 지출안인 미국 가족계획의 하나로 메디케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우리는 의료보험이 법으로 제정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확대를 이룰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갖고 있다며 이것을 현실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노인과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메디케어 자격 연령을 낮추고 청각, 치과, 안과 치료를 포함하도록 보험 혜택을 확대하며 진료비 본인 부담 한도를 설정하고 약값을 더 내리도록 협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한에는 민주당 성향 무소속 샌더스 의원과 민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표적인 강성 진보 성향인 워런 의원을 비롯해 벤 카딘, 데비 스테버나우 의원 등이 동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미국인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오바마 케어를 계승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운영 중인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백신 접종 후 사망 보고는 3,0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복 보고를 포함한 제약사별 사망 보고는 존슨앤존슨 163건, 모더나 1,588건, 화이자 1,450건이며 전체 부작용 보고 건수는 85,926건입니다. 부작용 사례는 두통과 발열, 복통과 근육통, 메스꺼움과 사망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CDC는 백신의 안전성을 모니터하기 위해 백신 접종 후 의료기관이나 접종 당사자가 부작용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찰스 슈머 뉴욕주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방정부의 286억 달러 규모의 식당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곧 시작된다며 업주들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어제 맨하튼의 해산물 식당을 찾아 연방정부 차원의 대규모 식당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홍보하고 업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식당 등에 최대 500만 달러까지 지원되는 이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곧 시작된다며 신청 접수를 위한 웹사이트가 수주 내로 운영이 시작될 것이라며 피해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려 한 알래스카주 상원 의원을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 항공 대변인은 공화당 로라 레인볼드 상원 의원에게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침을 계속 따르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그가 이를 지키지 못해 탑승 유예를 즉시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레인볼드 의원은 지난주 알래스카주 주노 국제공항에서 항공사의 직원과 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촬영돼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바 있습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교통사고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타이거 우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잔디밭 위에서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애완견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우즈는 내 코스가 나보다 빨리 온다며 믿을 만한 재활 파트너이자 베스트 프렌드와 함께해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구름이 많겠습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